안녕하세요. 여의도 울프의 친구인 테란 폭스입니다. 망해가는 스타트업은 외부에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개같이 썩어 빠진 행동을 하고 있어서 모를 수가 없어요. 이번 시간에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싸한 스타트업의 징후들, 그 레퍼토리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나 초기 파트너의 구주 주식을 경영진이 주변에 팔고 다닙니다. 회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눈에 보이니 먼저 챙겨 떠나야겠다는 뜻입니다. 또는 챙기고 나 좀 튀게 해달라고 초기 주주들이 압박을 한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회사가 쭉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주식을 왜 팔고 다닙니까? 아직 작은 스타트업인데. 세금 등 특별한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부를 파는 거면 당신에게까지 안 물어보고 기관 투자자들이 알아서 이미 해결해 줬을 겁니다. 외제차 리스를 뽑습니다. 유명한 케이스죠. 젊은 스타트업 경영진들이 자주 이럽니다. 3대 스타트업 오빠차 있죠. 벤틀리,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건 비즈니스 눈치의 문제입니다. 투자자를 비롯해 모두가 싫어할 걸 모른다면 정말 수준 이하인 거고, 알면서 그러는 건 철판 깔고 오늘만 살겠다는 겁니다. 한 방에 큰 매출을 낼 수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은 건에 집착한다. 원샷 원킬로 성공해서 유니콘이 되려고 욕심 부리는 곳은 골로 가는 길도 한 걸음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자극적으로 느끼기는 하죠. 피, 땀, 눈물이 하나하나 쌓이고 뼈를 깎아 작은 것부터 해나가야 정상입니다. 스타트업의 자세와 정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지만 여러분이 재밌어 할지는 모르겠네요. 기회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죠. 회사의 기술력이나 저력이 아닌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만 강조한다. 비슷한 맥락인데 자꾸 특정 대기업과의 협업이나 연계성만을 강조하고 그로 인한 매출의 급성장이 코앞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수곡선으로 올라가는 미래 매출의 청사진만 자랑하고 본인 기술과 사업 능력의 차별성을 얼버무린다면 망하는 거 확정입니다. 자극적인 홍보성 기사를 회사가 스스로 자꾸 낸다. 내실이 있고 미래에 확신이 있으면 홍보성 기사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찾아오는 기자와 인터뷰 정도만 하면 되죠. 홍보성 기사를 많이 내서 회사를 좋은 척 어필하는 이유는 회사의 정체를 의심하는 자들이 늘어나 이미지가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 소비재도 아니면 돈 버는 것과 홍보 기사는 아예 상관이 없거든요.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고 조르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물어본다. 미팅 때 가볍게 다른 투자자를 소개해달라는 정도가 아닌 자꾸 집착하고 매달리는 느낌을 갑자기 받는다면 이 회사가 당장 돈이 안 들어오면 문을 닫게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경영진은 뻔뻔하게 잘 되는 척하면서 당신에게 부탁하겠지만 너무 자주 묻는다면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간 뒤일 겁니다. 평소 이야기하지도 않던 호재권을 뜬금없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회사가 본 사업으로는 힘들자 사기꾼의 길을 가려는 징조입니다. 자극적인 IR 포인트를 만들어 과장하고 속여 회사에 어떻게든 자금을 유치하려는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본인들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회사를 살리고 싶은 심정인 겁니다. 단, 진짜로 생각지 못한 곳에서 누가 봐도 대박이 터진 경우는 제외입니다. 회사를 설명하는 톤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바뀐다. 마찬가지로 미팅 때 평이한 톤을 유지하던 경영진이 갑자기 온갖 미사 여부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미래의 꿈을 마치 약 팔듯이 말하기 시작한다면 회사 상황이 맛이 가서 평정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슬픈 와중에도 텐션을 올려 외부에 좋게 보여서 회사를 살리고 싶은 겁니다. 잘 보면 입은 웃고 있지만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고 있을 것입니다. 꾸준히 이어가던 사업 얘기는 하지 않고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팔던 회사가 갑자기 바이오 신약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초대박인 물질이라서 모든 암세포를 죽이는 궁극의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협업이 머지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피봇이라고 볼 수 없고요. 회사가 원래 하려던 사업은 망한 겁니다. 기존 투자자는 안심시키고 눈먼 외부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바이오가 뜸하니 코인 ICO나 메타버스 등으로 사기치더군요. 기관 투자자의 보유 주식이 장외에 마구 뿌려진다. 기관 투자자들은 웬만해서는 주식을 장외에 뿌리지는 않습니다. 회사와의 신뢰관계도 있고 기관끼리 조용히 매각이 되기 때문이죠. 아니면 경영진이 구주의 매각을 주선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려 없이 장외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뿌리고 손절했다면 회사의 악감정이 극에 달하고 경영진과 연락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영진이 연락을 잘 안 받거나 미팅을 자꾸 미룹니다. 바빠서 몇 시간 있다가 연락하거나 미팅을 늦게 잡는 건 오히려 미덕인데 대놓고 하루 이상 연락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차일피일 핑계를 대고 미팅을 기약 없이 미룹니다.
이 말은 이미 경영진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안 되거나 미팅이 안 되는 건 비즈니스 기본 매너마저 못 지킬 정도로 멘붕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핵심 에이스 임원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렇게 신뢰하고 핵심이라고 강조하던 임원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지 않습니다. 먼저 물어보면 낯빛이 변하면서 그만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안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 욕을 합니다. 제일 에이스 임원이 제일 먼저 똥냄새 맡고 도망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CFO가 투자자에게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갑자기 그만둡니다. 타 임원과 달리 CFO는 보통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기 상황일수록 책임이 막중하며 엮여있는 일들도 한 번에 끊고 나가기 힘든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말없이 갑자기 달아났다면 그냥 싫어서 나간 정도가 아니라 여기 있다가는 자료에 담겨 잡혀가겠다고 생각하고 살려고 그런 겁니다. 회사가 비좁은 곳으로 이사갑니다. 입지와는 관계없이 스타트업은 넓은 곳으로 이사가는 게 정상입니다. 좁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크게 X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당장 성장을 못하는 걸 넘어 곧 존립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운하고 황당한 천재지변을 겪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전형적인 레퍼토리죠. 잘 먹히기 때문에 자주 쓰입니다. 보통 스타트업 경영진들은 수완이 좋다 보니 사람 마음을 잘 파고듭니다. 재고를 도둑맞거나 불에 탔다. 협력사가 갑자기 부도를 맞았다. 규제로 지연됐다. 중국 협력업체가 사기쳤다. 등 천재지변을 얘기하여 주변에서는 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잠깐 운이 없었던 거구나 생각하고 회사를 여전히 믿고 측은하게 생각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이사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위 케이스랑 비슷한데 미리 동정심 호소를 통해 밑밥을 깔아서 회사가 부진한 상황이 회사 경쟁력이나 실력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건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경을 못 썼기 때문이니 건강해지면 다시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니 신뢰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벌어 특히 상대하기 껄끄러운 투자자들을 셧업 시켜놓는 거죠. 직원들이 떼거지로 나갑니다. 달리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요? 미팅 때 직원 수를 항상 물어보세요. 떼거지로 나간 게 밝혀지면 경영진은 그 직원들을 탓합니다. 그런데 자플랜의 평점대는 1점대일 겁니다. 온갖 X육과 함께 말이죠. 차기 투자나 M&A를 진행할 거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언급을 피합니다. 투자자들이 점점 회사의 상태를 알아가고 뒤집어 엎기 시작하면 이를 단편적으로나마 무마하고 곤란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아무 곳이나 대면서 투자받거나 M&A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의 제도권 투자 기관도 아니고 고액 자산가나 이름 모를 해외 법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 파나마로 도망갈 시간을 벌거나 회생 준비를 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거죠. 스타트업은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싸한 징후 하나만 제대로 발견해도 어떤 컨디션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 같은 경우를 너무 많이 알다 보니 입이 근질거리는데요. 스타트업과 투자 업계에 관한 더 많은 소식을 얻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함께 채널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만나요.